(23번) 5개의 숫자 1, 2, 2, 3, 3을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수열로서 1 외에 이 두 개가 같은 것 취급, 3, 3 두 개가 같은 것 취급이라서요. 공식으로 바로 가면은 5 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는 5개의 나열 공식에 1팩, 2팩, 2팩을 곱해서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은 위에 분자는 120, 분모는 2 곱하기 2에서 4, 정답은 30, 5번으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24번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고 PA가 3분의 2, PA 교집합 B가 6분의 1. 이때 이 교집합은 곱사건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거일 때 PA 합집합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독립의 조건이 나왔죠? 독립의 조건이 나오면은 여기 있는 PA 교집합 B, 요거가 PA 곱하기 PB, 곱사건이 실제 확률의 곱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독립의 중요한 의미죠. 요게 PA 값이 3분의 2니까 3분의 2 P, B가 되고 이게 6분의 1이다. 따라서 P, B의 값이 4분의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P, A 합 B의 값은 PA 더하기 PB 빼기 P, A 곱 B라고 나오니까요. 여기 값이 3분의 2 더하기 4분의 1 빼기 6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통분해서 계산해 보면은 12분의 8 더하기 3 빼기 2니까 12분의 9, 즉 4분의 3, 1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25번 1부터 11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수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선택한 두 개의 수 중 적어도 하나가 7 이상의 홀수일 확률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여사건을 사용하는 문제가 될 텐데 우선은 전체 경우의 수가 11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니까 2분의 11 곱하기 10 해서 55라는 거를 금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7 이상의 홀수가 골라지지 않을 경우를 구해줘야겠죠. 즉 7, 9, 11을 제외하고 2개의 수를 고르는 경우가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7, 9, 11 3개 수를 제외하고 8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니까 2분의 8 곱하기 7, 즉 28이죠. 따라서 전체 확률인 1에서 55분의 28을 빼주면은 문제의 답 55분의 27을 구할 수 있는 6건 문제가 되겠습니다. 26번 정규분포 m,6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분포 n이 6,2의 제곱인데 이것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y바라고 했고요. 이때 px바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더하기 py바가 8보다 크거나 같다가 1이 되도록 하는 m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x라는 애가 따르는 정규분포가 m,6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크기, 표본의 크기 n이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의 평균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는 m,2의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를 통해서 p x바가 1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을 표준 정규분포인 z로 바꿔준다면은
12에서 m 뺀 것을 2로 나누었을 때의 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같아짐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y가 따르는 정규 분포가요, 6,2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이때 여기에서 크기 n의 값이 4로 나오는 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그 표본의 표본 평균 y바가 따르는 정규 분포는 그러면은 6,1의 제곱이 되겠죠.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낸 p y바가 8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은 p z가 8 빼기 6을 1로 나눈 값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즉 p z가 2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로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p x바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더하기 p y바가 8보다 크거나 같다의 값은 p z가 2분의 12 빼기 m 더하기 p z가 2보다 크거나 같다로 말이 바뀌게 되고 이 값이 1이라는 게 돼요. 이거를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은,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는요, 0을 평균으로 양쪽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면서 나오는 그래프가 돼요. 다만 여기서 z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이 빨간색의 영역과, 그쵸? 요 녀석의 영역과 여기 있는 이 파란색의 영역이 이렇게 색칠이 되어야 넓이가 1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2분의 12 빼기 m의 값이 2가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따라서 12 빼기 m의 값이 4가 되므로 m의 값은 8이다라고 나온다는 걸 할 수 있죠. 따라서 m의 값은 3번으로 나온다는 걸 구할 수 있겠습니다. 27번, 이산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0부터 4까지의 정수고 px = k가 px = k 플러스 2와 같고 k 값은 0, 1, 2, 3개가 된다고 했네요. 이 x제곱이 6분의 35일 때 px = 0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전형적인 이산 확률 분포의 문제죠. 거기다가 이거 이 식을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 보면은 k가 0, 1, 2, 3개가 된다고 했으니까 p x = 0이 p x = 2랑 같아야 된다. 그리고 k에다 이번에 반대로 2를 집어넣으면은 p x = 4랑 같아야 되죠. 우리가 이 확률을 a라고 해볼게요. 다음 p x = 1은 p x = 3과 같죠? 이 확률을 b라고 해볼게요. 따라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표를 만든다면은 x와 p를 바탕으로 0, 1, 2, 3, 4 합계 1의 확률을 AB, AB, A로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만든 표 때문에 3A 더하기 2B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식을 하나 구할 수 있고요. X제곱의 평균은 여기 있는 0, 1, 2, 3, 4를 전부 다 제곱해서 확률하고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래서 0 더하기 B 더하기 4A 더하기 9B 더하기 16A니까 20A 더하기 10B죠. 그 값이 얼마랑 같다? 6분의 35랑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5를 나눠서 4A 더하기 2B의 값은 6분의 7이고요. 구해놨던 식 3A 더하기 2B가 1이니까 이 둘을 빼주면은 A가 얼마라는 거? 6분의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한 Px = 0, 즉 Px = 0은요
A와 같으니까 이 답은 얼마다? 6분의 1이다라고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문제 정답은 4번으로 나옴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8번 집합 x에 대하여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 모든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시행을 합니다. 이 시행에서 선택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가 짝수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a, b에 대하여 a가 b의 약수이면 fa는 fb의 약수이다 라고 하는 조건을 줬습니다. 여기는 함수의 개수 유형인 동시에 조건부 확률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구할 줄 아는 것과 동시에 조건부 확률 문제도 풀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수 배수 관계를 갖는 세 가지의 값을 생각하면은 1과 2와 4의 관계 그리고 1과 3의 관계가 각각 약수 배수의 관계죠. 따라서 이를 통해서 F1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약수인 거에서 또 다른 약수인 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첫 번째로 F1이 1인 경우를 살피겠습니다. F1이 1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선 F1이 1인 거는 알았으니까 F2와 F4의 관계랑 F3의 관계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그러면은 F2와 F4를 볼 때 여기서 F2와 F4 쪽은 1, 2, 4라는 값을 기준으로 볼 것인가 1과 3을 기준으로 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F3 같은 경우는 그냥 1, 2, 3, 4 중 하나만 골라주면 끝나는 문제니까요. 그러면은 이 식의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쪽 계산은 1, 2, 4,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고르는 경우와 1, 3, 2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구하는 경우 거기서 1로 전부 다 F2, F4가 모두 1인 경우는 이쪽에서도 이쪽에서도 둘 다 나오게 되죠. 그 하나는 빼줍니다. 이 과정에다가 F3을 고르는 과정이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과정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4C2 더하기 3C2 빼기 1에다가 곱하기 4C1을 하는 게 되죠. 계산해보면은 6, 3이죠. 그래서 8 곱하기 4에서 총 32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전체 경우고요. 이 중에 F4가 짝수인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F4가 짝수로 나오는 경우는요. 뭐 여기 문제에서 이쪽으로 갔으면은 절대 짝수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F2가 1일 때 F4가 2 또는 4로 나왔을 경우인 두 가지. F2가 2일 때도 F4가 2 또는 4로 나왔을 두 가지. F4가 4일 때 F4가 4, 한 가지만 나왔을 한 가지. 총 5가지에 F3은 4개 중 하나죠. 그래서 20가지가 F4가 짝수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32개 중 20개는 짝수의 경우라는 것을 먼저 구해낼 수 있었어요. 두 번째, F1이 2가 되는 경우의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1이 2가 되면은요, 마찬가지로 F2와 F4를 고를 때랑 F3을 고를 때가 서로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의 경우는 F1이 2로 나왔기 때문에 2 또는 4에서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F3이 이제 여기에 값에서
2 또는 4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2he 곱하기 2c 1이 전체 경우로 나오게 돼요. 그럼 이 값은 3c 곱하기 2c 1이니까 6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F2, F4가 모두 다 짝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6가지 모두 F4가 짝수임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라고 할 수 있는 F1이 3 또는 F1이 4인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이유인즉 F1이 3, F1은 4인 경우는 둘 다 F2, F3, F4 모두가 3으로 나오거나 또는 F2, F3, F4 모두가 4로 나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딱 두 가지고요. 여기서 F4가 짝수인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조건부 확률로서 전체 경우의 수는 32가지, 6가지, 2가지 중에 위에서 보시면은 20가지, 여기서 6가지, 마지막 한 가지까지 해서 20개, 6개, 1개의 합이겠죠? 따라서 40분의 27이 정답으로 나오게 되는 문제예요. 4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월달과 마찬가지로 조건부 확률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있게 나왔어요. 29번 수직선 위의 원점에 점 A가 있고요.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수가 4 이하이면 점 A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5 이상이면 점 A를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킨다고 하네요. 이 시행을 16,200번 반복하여 이동된 점 A의 위치가 5,700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표준정률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값을 K라고 하고 1000K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얘는 정규분포인 동시에 이항 분포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숨은 유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왜냐? 여기서 X라고 하는 것을요, 확률 변수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점수나 그런 걸로 점수 내지는 이동으로 잡는 게 아니라 주사위에서 4 이하의 눈이 나온 횟수로서 잡아줘야 되거든요. 벌써 횟수라는 개념에서부터 보면 아시겠지만 얘는요, 이산확률 분포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 정규분포라는 연속확률 분포로 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는 문제다라는 걸 빠르게 눈치를 챘어야 돼요. 즉 횟수라는 개념에서 어떤 걸 눈치채고 이산확률 분포임을 눈치채고 여기서 정규분포표를 사용함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얘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는 문제구나라는 거를 캐치했어야 문제가 쉽게 풀린다라는 거죠. 따라서 X가 따르는 이항분포 값을 구해주면은 16,200번의 시행을 하고 그때마다 확률이 얼마입니까? 얘가 3분의 2죠? 4 이하의 눈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X가 따르는 정규분포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 16,200이라는 충분히 큰 시행 횟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얘는 바꿔주면은 이 둘을 곱한 얼마가 1800이 뭘로 나오고 평균으로 나오고 여기에다 3분의 1까지 곱한 60의 제곱이 표준 편차로 나오는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X가 점수가 아니라, 그쵸? 점수가 아니라 위치가 아니라 횟수임의 눈치를 챘어야 돼요. 그러면은 위치가 5,700이다 라는 말을 어떻게 말로 바꿔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생각할 건 두 가지죠. 그래서 첫 번째, 위치라고 하는 개념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한 결과라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4 이하의
눈이 X번 발생하면은 O 이상의 눈이 16,200 빼기 X번 발생했음을 눈치채야 돼요. 그러면 위치라는 개념은 X번의 사이야의 눈이 나오면은 한 칸 앞으로 가야겠죠? 더하기 16,200 빼기 X라고 하는 O 이상의 눈이 나오면은 뒤로 한 칸 가야겠죠? 이 값이 위치 값입니다. 계산해보면은 X 더하기 X 빼기 16,200이니까 2X 빼기 16,200이죠. 이 값이 뭐보다? 5,700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5,700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즉 2x가 21,9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x가 1,950보다 작거나 같아야만 한다라는 경우가 돼요. 즉 우리는 위치라는 개념을 횟수라는 개념으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x, 4보다 작은 눈의 수가 총 1950번 이하가 나오는 걸로 말을 바꿔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확률은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어떤 개념?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표준 정규분포 쪽으로 바꿔주면은 1950에서 빼기 1800을 빼주고 얼마를 나눠준다? 60을 나눠준다 라는 것으로 결과가 나옴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를 계산해보면 Z가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나오는 표준 정규분포 Z는 이렇게 생긴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여기 있는 2분의 5의 값보다 작은 이 부분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 값은 위에서 확인해 보면은 0.494라는 값으로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기 앞에 있는 0.5의 값에다가 0.494를 더한 확률값 K는 0.994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K가 0.994인 걸 확인했으니까 문제의 답이라고 할 수 있는 1000K죠? 그 값이 994라고 나옴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의 답은 994로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규분포와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어요. 30번 흰 공 4개와 검은 공 4개를 3명의 학생 A, B, C에게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같은 색 공끼리는 구별하지 않고 공을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 있다고 했네요. 학생 A가 받는 공의 개수는 0 이상 2 이하, 학생 B가 받는 공의 개수는 2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중복조합을 쓰기 위해서 첫 번째 가능성으로 A가 0개의 공을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요, 당연한 얘기지만 B와 C가 받는 공의 개수가 2개, 6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B, C의 가능성 자체가 2개, 6개 뭐 3개, 5개 뭐 4개, 4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개, 0개까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 전체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2명한테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주는 흰 공의 경우와 똑같은 검은 공의 경우가 전체 경우가 될 거예요. 이 중에서 빼는 경우가 B가 1개 받을 때와 B가 0개를 받을 때죠. B가 1개를 받을 때는 흰 공과 검은 공을 구별해야 되니까 흰 공을 받을 때
검은 공을 받을 때인 두 가지 경우와 한 개도 못 받을 때인 한 가지 경우를 빼게 돼서 여기서 총 22가지의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나요? 즉 여기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다면은 A가 한 개의 공도 못 받은 상황에서 B가 흰 공 한 개를 받는 경우와 검은 공 한 개를 받는 경우와 공을 안 받는 경우인 세 가지 경우를 빼줘야만이 이 경우를 찾을 수 있더라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22개가 일단 발생하고요. 두 번째 경우로 A가 한 개의 공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선 우선은 흰 공이냐 검은 공이냐에 따라 두 가지 경우가 우선 발생하고요. 남은 공은 7개니까 B, C가 2,5, 3,4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7,0까지의 경우겠죠. 그럼 이 경우 같은 경우를 공식화시키면은 일단 서로 다른 두 명, B, C 두 명에게 흰 공을 받았든 검은 공을 받았든 A가 흰 공, 검은 공 둘 중 하나를 받으면은 한쪽은 3개가 되고 남은 한쪽은 여전히 4개죠.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총 3가지 경우라고 할 수 있는 요거는 동일한 케이스니까 어차피 3가지 경우를 빼주게 되면은 여기서 EH3 같은 경우는 4C3, EH4 같은 경우는 5C 4고 빼기 3을 해주니까 17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위에 두 가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2 곱하기 17에서 총 34가지 경우가 경우의 수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A가 두 개의 공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3가지인데요. 3가지 경우를 달리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첫 번째로 A가 흰 공 또는 검은 공만 2개를 받은 경우예요. 이 경우는 당연히 총 2가지 경우죠. 이때 B, C가 나눠 가질 수 있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총 2개를 받았으니까 2,4, 3,3 이런 식으로 해서 6,0까지인 거. 여긴 이제 똑같죠. 계속. 그리고 흰 공 또는 검은 공만 2개를 받았기 때문에 EHE, 즉 2개밖에 안 남았을 거라는 거죠. 한쪽은. 나머지 한쪽은 온전히 4개가 남아있고요. 여기서 총 3가지 경우는 빼야 된다. 라는 건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3CE 곱하기 5CE 빼기 3 하니까 10이라고 나온다. 그리고 이 경우는 총 2가지였기 때문에 2 곱하기 12에서 24가지로 나온다는 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의 경우는요. A가 흰 공이 1개, 검은 공이 1개, 이렇게 2개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이건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고요. 똑같이 B, C는 이렇게 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EH3 빼기 3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4C3 곱하기 4C3 빼기 3 하니까 16 빼기 3에서 13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13가지와 24가지를 더한 37가지가 경우의 수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구한 모든 경우의 합은 맨 위에 22가지, 그 다음에 34가지, 마지막으로 37가지. 그래서 22 더하기 34 더하기 37을 해주면은요, 93가지. 총 93가지가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문제는 중복 조합 문제였어요.